안녕하세요. 애플이에요. 5월 10일 밤이고요. 30분 정도 있으면 5월 13일이 됩니다. Core PPI, Initial Job Claim PPI, 그리고 페드에서 나와서 또 스피치가 있습니다. 내일. 그래서 내일도 어떻게 보면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좀 컸었다. 그래서 반등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스파이 영상에서 계속 쉐어드렸던 내용이 아, 그 하이케나시 주봉으로 봤을 때 날짜가 이제 그 쇼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까지 해서 데일리로 5일에서 6일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후에 변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그렇게 변동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동이 스트레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저는 어쨌든 이 구역 여기서부터 해서 6개월 플러스 열흘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5일이지 일주일이. 그러니까 뭐 한 6일?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치가 길었어요. 제가 파동에 대해서, 파동 길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실은 이쯤에서 이게 조정 폭이 조금 더 깊어졌었더라면 여기가 좀 마음이 편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조정으로 봐야 되나라는 갈등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거 노이즈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넉넉한 날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어, 긴장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게 이 코비드 저점부터 해서 굉장히 상승폭이 엄청나게 컸잖아요. 그래서 이 폭에 대한 이런 상승의 랠리에 대한 그런 어떤 가격의 조정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는 사실은 뉴스를 배제하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뉴스를 같이 생각하면 자꾸 바이어스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얘는 조정이고요. 얘는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23%, 23? 피보로 23 정도는 노이즈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소급해서 20년 전 차트까지 봤을 때도 파동 길이에 어, 뭐 사실은 5달짜리도 2019년 그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긴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 파동이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어떤 유동성의 이 변화, 그 양의 변화가 한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뭐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 것도 돈이 많이 그러니까 주머니에 꽂아줬잖아요. 그리고 아 어쨌든 그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특별히 필요하진 않은데 일 안 하고 안 바쁘면 오히려 더 소비가 크더라고요. 막 저도 일하고 바쁠 때는 장 보러 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저는 이제 식구가 작은 데에도 이제 냉장고가 2개예요. 프렌치 도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레귤러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뭐 작은 아이 때문에 이제 일을 그만두고 일을 하자 조기 은퇴를 하긴 했지만 원래 일을 풀타임으로 할 때는 도저히 장을 보러 간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이야 인스타카트가 있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장을 한번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장을 봐놓고 어 그렇게 해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비도 적고요. 그랬는데 일단 집에 있으니까 뭐 아마존은 내 친구. 아마존에서 배달이 매일 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애 데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아이를 공부를 시키는 목적으로 가는데 꼭 뭘 하나씩 사갖고 와요. 그러니까 마켓 같은 거 다니면서 이건 뭐야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씩 카트에 집어넣어서 또 사오게 되고 그러니까 소비가 더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 집에 있으니까 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 저것도 필요한 것 같아. 도저히 집에서 어, 그걸 내가 집안에 들여놓고 쓸 것 같지 않았던 물건들이 자꾸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티뮬러스 책이나 그런 것들이 그런 소비 진작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뭐지? unemployment.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엔 그 은퇴를 한 그 시기가 너무 빨라서 혜택을 못 받은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뭐 주변에서 들어보면 그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본인의 페이첵보다 두 배? 뭐 그런 두 배, 세 배, 아주 잡하는 시간이 작았던 사람은 거의 세 배, 네 배까지도. 그랬으니 이제 소비가 당연히 많이 쓴 걸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지금 집세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렌트를 살아요. 근데 렌트가 홀드가 돼 있어요. 2년 동안 지금 렌트가 안 올랐는데 이제 렌트값까지 올리면 진짜 머리에 꽃을 꽂지 싶어요. 왜냐면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가스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2불대였다가 지금 거의 4불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4불이 넘고 그래서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저스팅이 필요한 시기,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잡클레임 같은 경우에는요, 그 unemployment benefit의 그 추가로 주는 액수가 끝나면 그 잡클레임은 훨씬 더 그 넘버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트랜잭션이 되고 있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제가 보는 트렌드를 보는 주봉의 하이켄아시를 보면 떴나요? 어, 주봉의 하이켄아시를 보면 지금 제가 저번에 이제 저번 주에 목요일인가 금요일 날, 뭐 이렇게 아래 위기, 사실 이걸 트랜잭션으로 보기는 좀 그런데, 그렇다고 안 보기는 뭐하고,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시간이 아직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확실하게 트랜잭션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먼저 떴었으면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을 거예요. 근데 트랜잭션 캔들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트랜잭션 캔들로 갈 것 같은 느낌의 캔들이 이 하이케나시 캔들이 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때 모양 만들어지면서 그때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였을 거예요. 이게 혹시 조금 더 빨리 목요일 이후에 이게 레디시해지는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지만 어, 그 차트상의 그 매물대를 봤을 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있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그날 기준으로 해서 음, 일봉으로 5개에서 6개 그게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변동이 시작되는 모양으로 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거가 막 무서워할 모양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어디로 갈지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정이 올 때요. 이렇게 지금 뭐 10%의 조정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10%의 조정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요런 짧은 노이즈가 온다면 이렇게 오지 않아요. 뭐 1%가 넘는 1.26, 뭐 2%, 다시 반등, 또 뭐 반등 거의 플랫, 뭐 다시 그러다가 이제 오는 거거든요. 여기도 또 반등을 한번 하던지. 그래서 지금은 아직 시간이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 2주에 그 지수를 추종하는 제가 갖고 있던 우량주에 해당하는 ETF는 다 캐시아웃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저는 파동이 다 익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응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개별주 롱으로 홀더하는 것과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막 심하게 걱정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물대가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여기가 뭐 여기까지 만약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뭐 여기까지 낙폭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긴 한데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아직은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시간 차트거든요. 이게 채널 안에 있고 지금 이게 브레이크아웃한 상태의 채널이에요.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브레이크아웃한 채널 밖을 위로 빠져나간. 그런데 이제 보실 때 보통 이게 채널 위로 빠져나갔으니까 채널 안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은 아직 저는 지키고 있는 모습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낙폭을 키울 수 있다라고 예상을 제가 400이라고 이거 바로 전 스파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까지 이제 매물대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려면 쉽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뭐 여기까지 금방 못 내려오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또 조정을 아직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그 여기서 보면 지금 조정폭이 여기는 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기는 노이즈. 그래서 여기는 조정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폭을 가진 게 하나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6개월하고 한 6 days?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캔들 숫자로.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제가 본 중에 가장 길고요. 파동으로 넉넉한 숨 이후에 나온 파동으로 가장 길고요. 그 2019년부터 5개월짜리 넘는 게 2번 있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없었고요. 근데 지금 뭔가 바뀌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돈이 많아지고 많이 돌고 한나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저의 그냥 이건 뇌피셜인데 로빈후드가 아닌가. 왜냐하면 로빈후드가 수수료가 없어지면서 이 거래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수수료에 대한 그거 메인 게 없이 하나를 사도 괜찮고 뭐 10개를 사도 괜찮고 그러면서 이 장이 이 약간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미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여기서 다 뺄까 하는 그런 갈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제가 뭐 지인들이나 카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조정 안 했다. 이 더 큰 폭의 조정을 봤는데 그런데 이게 그 차트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하면요. 생각을 유연하게 하지 않으면 갇히고 물리고 못 사고 이런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어서 유연하게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다시 다른 숏 랠리를 받고 랠리가 왔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숨을 한번 쉬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비드 저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상승폭을 갖고 있었는데 어, 이게 뭔가 어저스팅 될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그런 인플레이션에 관한 이야기나 음, 스pen딩이 이제 리밋이 될 때가 됐거든요. 뭐 또 주겠어요, 책을? 그리고 이제 활동하면서 드는 정말 써야 할 돈, 엑스트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진짜 써야 할 돈을 쓰고 나면 또 돈이 이제 그 소비가 어쨌든 타이튼되는 모습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전반적인 걸 생각했을 때 주식 시장으로 흘러올 돈이 이제 없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빼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아줌마적인 생각입니다. 뭐 만약에 진짜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주식에서 빼갖고 써야지. 이 스티뮬러스고 뭐고 다 주식 사는데 많이 썼는데 라는 아주 단순한 아줌마 촉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숨을 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럼 숨을 어디까지?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넉넉한 조정폭은 S&P 4000 밑을 뚫고 내려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뚫고 갔다 오면 어떡해? 그럼 더 좋지. 어차피 롱홀드는 안 팔 거니까 라고 또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4시간 차트인데 일봉으로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일봉으로 바꿨을 때 이거 이제 피봇을 보거든요. 저는 그러면 피봇을 봤을 때 이제 372가 38.2
30% 피보로. 그래서 요쯤까지는 이거 자꾸 이럽니까? 거기까지는 오지 않을까? 아,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반등을 한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또다시 뉴하이를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222.5에서 단타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빠이 아니 풀리 보면 225.5까지 이제 여기서 보였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음, 사거나 그럴 자리는 아니죠. 갔다 오면 갔다 오는 거고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올라타서 뭐 요 조금을 먹을 만큼 어, 그런 강심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쉽게 내릴 수 있지만 여기에서 반등해서 맞고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일단 올 수 있고 여기에 볼륨을 채우는 노이즈가 있다가 이제 내려와서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조금은 쉽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큰 그림, 그러니까 일봉으로 제가 그냥 그렇지 않을까? 어쨌든 원하는 자리가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한 200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20선, 200선 사이, 뭐 시간에 따라서 다르죠. 조금 더 천천히 내려오면 200선까지 가는 거고, 빨리 내려오면 뭐 120선 조금 밑에 내려오는 거고. 그런데 이거는 그냥 예상을 하고 이제 저는 대응을 이미 한 상태예요. 캐시라는 티커를 만들어 놨고 뭐 숏을 마켓에 대고 숏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 저번에 이제 풋 했던 거는 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번 만약에 반등을 했다 다시 떨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저는 해지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아직 해지할 자리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서 해지하지 않았고요. 반등했다 다시 떨어지는 자리가 있으면 해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낙폭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가 이게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낙폭은 조금 더 클 거다. 이거보다 얘가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제 해지할 때 여기서 해지를 했다가 여기 빨리 풀러요. 왜냐면 노이즈 하도 장에 많이 속아서 노이즈 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반등하는 거 보고 여기에서 이제 해지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베어 케이스에 그러니까 숏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드려도 못 하실 거라 그냥 보여드릴게요. 딱 집어서 왜냐면 제가 딱 집어서 가격 같은 거 말하는 거 잘 안 하거든요. 괜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근데 지금 제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이제 제가 그랬죠. 캔들이 이렇게 가격이 거래가 많이 몰린 매물대가 있다고. 근데 이건 5분짜리 차트예요. 아니 15분짜리 굉장히 짧은 차트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걸 치고 올라오면 이제 채널을 맞고 떨어지는 가장 단순한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게 선물이 이건 5분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쫓아 올라올 수 있어요. 선물이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쫓아 올라왔다가 내렸다가 여기에서 반등했다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다가 실패하면 이때 실패할 때 증거가 뭐냐? 제가 왜 주가는 외봉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이 폭이 얘가 더 크면 얘 외봉 인정. 얘가 더 크면 얘는 페이크. 그래서 이렇게 이 폭이 훨씬 얘가 훨씬 큰 이런 조그만 브리크아웃이 생기면 이게 15분 차트니까 굉장히 빨리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린다. 뭐 이렇게 반등 여기서 이제 그냥 이렇게 훅 내릴 수도 있지만 거의는 이러기가 쉬워요.
그래서 클레임하고 실패해서 떨어진다. 뭐 이런 이제 이런 케이스들을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보고서 생각을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럴 것 같아요. 뭐 눈에 익어 놓잖아요. 제가 복기를 밤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복기를 미리 해놓으면 다음날 차트를 봤을 때 움직임을 보면 이게 아 여기 페이크인지 아닌지 봐야 되지. 아 여기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나? 올라갔네. 맞고 떨어지나? 근데 이거 안 하고 바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떨어졌는데 반등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막 줄줄줄줄 떨어지다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제 베어 케이스는 뭐 그러니까 급락을 부르잖아요. 이렇게 훅 떨어지잖아요. 올라갈 때는 이렇게 찔찔찔찔 푹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 미리 그러니까 하락폭이 좀 클 것 같은 날은 특히 좀 조심해서 이제 짧은 차트까지 저는 이제 미리 봐놓습니다. 그리고 큰 차트에서 어떨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 아니다. 만약에 반등하지 않는다면 이거 클레임하고 못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클레임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갭 있잖아요, 갭. 여기 지금 스파이 갭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서 갭을 필을 하려다가 얘를 막고 필을 못해. 그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가서 필을 하다가 여기 또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 매물대에서 여기 올라가다가 이 매물대에서 맞고 실패.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을 미리 봐두는 거예요. 아, 여기 매물대 특히 여기까지 있으니까 maybe 갭을 채우려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은 제가 그림을 그리느라고 이걸 이 원래 차트 툴을 잘 못 쓰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그걸 봐놓는 거예요. 여기에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이걸 이렇게 있더라.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여기가 갭인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가 갭인데 갭을 필하러 올라갔다가 maybe 여기를 못 뚫고 남기고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all the way 갭 필하면 여기서 또 저항 받거든요. 저항을 받고 떨어져. 근데 갭을 완전히 필하고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거랑 필을 못하고 떨어지는 거랑은 약간 힘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갭은 메꿀수록 그 메꾸는 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미리 생각해 놨다라는 거 스파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그러니까 그 하이켄아시에서 이미 트렌드는 베어리시 성향이 강하게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매물대 일봉의 매물대를 봤을 때 그 한 번 정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반등 후에 다시 떨어진다면 400을 뚫고 내려오는 뭐 400까지 혹은 400을 조금 아래로 하회하는 조정폭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이번 주에 한 목요일, 금요일 넘어서나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향후 2주 동안은 조금 힘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차라리 나스닥은 얘보다 좀 나아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미 조금 많이 못 살게 굴어서 단련을 좀 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그것까지 갖다 붙여도 되나? 그냥 후딱 볼게요. 왜냐면 이게 나스닥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셨어서 후딱 보겠습니다. 후딱. 지루하신 분은 나가셔도 돼요. 지금 나스닥은 많이 내려왔다.
그런데 어, 낙폭 자체로는 여기까지 봐요. 가능성은. 얘도 역시 311 이게 이제 따라 올라오잖아요. 200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내리고 뭐 얘가 이렇게 따라 올라오면 뭐 한 이쯤 이 선에 맞춰서 선을 예쁘게 그어야지. 여기서도 선을 그을 수 있긴 한데요. 제가 툴을 잘 못 써요. 요쯤 선 318, 뭐 여기 about 이쯤이 되지 않을까. 어떻게 반등했다가, 왜냐면 여기 지지 받았잖아요. 그럼 반등해서 반등했다가 실패하면 이렇게 이렇게 실패할 수 있거든요.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는지는 이제 차트가 움직이면서 같이 봐야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일단은 반등의 모습을 갖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렇게 해서 헤드앤숄더 돼서 하고 다시 이제 또 파동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러셀이에요.